네, 투데이 이 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또 활짝 여는 키워드.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네, 아무래도 잭슨 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잭슨 홀 그리고 그 이후는 네. 어떻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왔다라고 발언을 했죠. 이건 정책 전환에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건데요. 고용시장은 냉각이 됐고 연준의 포커스가 물가에서 노동시장으로 이제는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으로서는 금리 인하라는 티켓을 받았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이날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시장이 원했던 부분인 금리 인하의 시기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는 일종의 열린 결말로 두었던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월가는 이번 파월의 발언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전망을 갖고 있는 두 대형 투자은행의 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골드만삭스입니다. FOMC가 9월과 11월, 12월에 각각 25bp의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8월에 고용 보고서가 7월보다 강할 것이다 라는 가정에 근거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8월 보고서가 우리의 예상보다 약하다라고 할 시에는 50bp 인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월이 노동시장에 대한 언급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이 더 냉각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더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의 견해를 강화시켜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JP모건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보고서의 제목부터 보시면 Cuts are coming, 인하가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소 저돌적인 제목을 달았는데요. JP모건의 뷰는 연준이 곧 금리 인하에 나설 건 분명하고 여전히 연준이 다음 달에 50bp 금리 인하로 완화 사이클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골드만삭스는 25bp였죠. 그런데 JP모건은 50bp입니다. 물론 이거는 8월 고용 보고서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잭슨홀도 지나고 이제부터 투자자들은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굴스비와 진행한 블룸버그의 인터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에 관한 굴스비 연은 총재는 이제부터는 고용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리 인하 과정을 개시할 때가 됐지만 인하 과정이 체계적이어야 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대로 연준의 두 개 목표 중 파월은 이제 고용 측면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8월 고용 보고서 그리고 PC 여러 데이터들이 남아 있습니다. 데이터 결과에 따라서 연준이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지 저희가 끝까지 레이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네. 그래서 잭슨홀 그리고 그 이후에 파월의 발언에 대한 또 시장의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이제 잭슨 홀, 그 후와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키워드를 선택해봤는데요. 이 정해진 길, 이제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으로 그쵸, 네. 갖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특히 고용 수준에 따라서는 25bp냐 내지는 50bp냐라는 어떤 그 정도의 시각차가 있을 뿐이지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비둘기파적인 스탠스였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였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2012년에 유럽 그런 재정 위기일 때 유로화가 상당히 어려워졌을 때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당시에 whatever it takes 그러면서 유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뉘앙스와 비슷하게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이 악화되게 되면 이 고용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을 빠르게 전환하겠다라는 파월 연준 의장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내에 100bp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9월에 50bp 그리고 남은 두 번 25bp씩 내리면 100bp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책 금리가 5.5%가 상단이기 때문에 100bp를 내리면 한 4.5%, 75bp가 또 그 다음에 선택지인데
4.75%.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1%나 1.25%까지 빠르게 좁혀지기 때문에 국내 특히 이제 한국은행의 스탠스도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잭슨홀에서 시장에서 듣고 싶어 했었던 게 금리 인하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고용 시장이 악화되는 게 이 해고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근로자들의 공급, 이민자라든지 이 경제 활동 참가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분모가 많아진 상황인 거죠. 실업률은 사실은 분자와 분모, 의 어떤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의 공급이 많다 보니까 고용의 둔화, 그리고 실업률 상승이 나타났다는 점에 최근에 나타난 실업률 상승은 경기 침체의 전조라기보다는 완만한 경기 둔화 시그널, 더불어서 이를 쓸 때 금리 인하까지 가능한다면 시장은 빠르게 그리고 경제는 아주 강하게 리바운드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로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모와 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그 가는 길에 있어서는 PC도 확인을 해야 되고 고용 보고서도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이죠.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7월 말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괴롭혔었던 여러 가지 모멘텀이나 이벤트가 있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도 있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연준의 통화 정책의 변화, 마지막으로 이제 AI와 관련된 빅테크 그리고 미 증시의 변동성이 조금은 좀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은 빠르게 또 빅테크 위주의 투자 내지는 AI가 현금 흐름이 괜찮은 빅테크가 아니라 이제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연내로 75bp나 100bp를 내려주면 내년부터 내지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동반돼서 그동안 투자하지 못했었던 기업들도 AI를 비롯한 여러 설비 투자 사이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중소형주 중심의 강한 상승도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은 특히 이 빅테크가 얘기했었던 부분은 과잉 투자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과소 투자에 대한 걱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월가에서도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고 그만큼 또 목표가 상향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기업이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 재고를 쌓지 않던 사이클이 재고를 쌓으면서 전체적인 성장률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공장을 짓고 전력 인프라를 깔고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공장 안에 설비를 넣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 사이클이 시작이 될 수 있고 내구재 주문 더불어서 이 설비 투자가 들어갈 때 인건비가 많으니까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금리 인하라는 이슈와 맞물리면서 시장에서는 그동안 빅테크로 쏠렸던 투자가 확장이 되면서 중소형주 그리고 자동화 설비 투자까지 넘어가는 선순환의 그림으로 시장은 힘을 받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줬던 게 M7이었고 그 안에서도 AI였던 만큼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번에는 얼마나 그 파급 효과와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슈 키워드 만나보셨습니다.